자, 이어서 하는 스투 수업. 지난 시간까지 우리 미분 끝났고요. 오늘 하는 거는 적분 들어갑니다. 사실 이 적분이라는 거는요, 원래 우리가 배우는 거랑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실제로 그 역사상 보면 미분과 적분이 있으면 적분이 먼저 발견이 됐어요. 적분을 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 수학의 발달은 건축술이나 아니면 공학의 발달과 함께 같이 발달이 됐는데, 사람들이 어느 부분의 뭐 넓이나 최적이나 부피 같은 걸 구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식화 시켜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발견된 게 적분이라는 단원이에요. 그 적분이라는 개념이 발견이 된 이후에 적분의 역연산으로 미분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적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미분이라는 연산을 배우고 미분의 역연산인 적분을 배웁니다. 오늘은 그 적분에서도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적분,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적분은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정적분,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적분이라는 뜻이 아니 부자를 썼습니다. 정적분, 그 다음에 그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은 실제 정적분이 시작하게 된 모티브를 가지고 부피나 최적을 구하는 방법을 고민하자라는 게 정적분의 활용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라지 fx라는 친구가 있어요. 라지 fx를 미분을 한 걸 스몰 fx로 적을게요. 이렇게 우리는 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면 그 친구의 변화율, 증가 감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그러면 미분된 친구를 다시 한번 원상복귀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생각하게 된 게 적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분은 미분의 반대연산, 역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건, 미분이라는 건 내가 얘를 미분한다는 거는 f'x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fx를 x로 미분해요. dfx, dx라고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얘를 y라고 하면 dy, dx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미분의 표현법은 요런 표현법을 사용을 한다면, 얘를 적분하는 표현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 fx라는 i를 살려두고 새로운 기호를 쓸 거야. 이 기호를 어떻게 읽냐?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요. 인테그럴 이라고 읽고, 왜 하필 이런 기호를 사용하냐면, 적분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더한다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더한다를 쓸 때 수열에서는 SN이라는 걸 씁니다. 왜냐하면 S라는 게 썸이거든, 썸, 합. 그리고 시그마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 시그마의 기호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 S를 표현해요. S를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과연 합을 이용할 수 있는 기호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주어진 S를 길게 늘리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인테그럴 기호예요. 그리고 적분을 할 때는 그 어느 문자로 적분을 하는지, 어느 문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적분 변수가 있거든. 그래서 뒤에다가 dx가 짝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읽을 때는 인테그럴 fx dx인데, 해석을 좀 하자면 얘는 적분을 당하는 함수야. 그걸 우리는 피적분함수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수동태, 국어에선 피동사, 당하다의 뜻이죠. 피적분함수. 그리고 얘는 적분 기호야. 얘는 적분 변수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냐? fx를 x에 대해 적분한다 라는 뜻이야. fx를 x에 대해 적분한다. 그냥 변수가 아니라 사실은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저 기호도 아니고 그냥 기호가 아니라 적분 기호. 그래서 fx를 x로 적분한다 라고 해서 인테그럴 fx dx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정적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적분은 한계가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fx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fx를 적분해서 구한 라지 fx를 보겠다. 만약에 라지 fx가 2x 제곱이라고 하자. 좀 어려우려나? 아니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게 낫겠다.
자, 이 적분 기호는 사실 변수가 좀 있는데 뭐냐면 못했을까? 이걸 하자. 이거야. 얘를 미분하면 뭐냐? 그치? 미분한 걸 fx라고 쓸게. 미분하면 2지. 얘를 미분하면 뭐냐? 2지. 얘를 미분하면 뭐니? 2지.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보자. 2를 적분하면 얘지. 그럼 2를 적분하면 얘야? 2를 적분하면 얘지. 2를 적분하면 과연 누구야? 즉 인테그럴 2를 x로 적분하면 이렇게 가는 과정이 미분이고 이게 적분이잖아. 얘를 적분하면 얘냐?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얘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수가 사라져요. 그럼 상수가 사라지면 얘를 적분하면 상수가 생겨야 돼. 근데 그 상수가 과연 얼마인지 모른다고. 적분의 한계는 그거야. 부정적분의 한계는요. 미분의 역연산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얘를 적분하면 대충 한 2x 꼴일 것 같아. 근데 뒤에 오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1인지 마사인지 0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적분은요. 뒤에다가 숫자 상수를 붙여줘요. 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상수가 있을 거야 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친구를 적분상수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깔끔한 식이 나와야 돼. 근데 적분을 해도 되게 찜찜하게 뒤에 이상한 상수 하나가 생기는 거야. 이 상수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적분은 정확한 적분이 아니야.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이 부정적분은 뭐냐면 주어진 친구를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수 하나가 생겨요. 이 상수가 이 친구를 완전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배우는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야. 역연산인 건 맞는데 그냥 하면 적분 상수가 생긴다. 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두면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울 부정적분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분은 적분의 역연산이다 라는 걸로 기억을 좀 하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자,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얘를 미분하면 이거고 적분하면 이거야.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fx를 내가 미분을 해. 그럼 뭐가 될까? 얘를 미분하면 이거 되겠지. 자, 얘를 이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지 않지. 그러면 얘랑 비슷한 형태가 되겠지. 얘가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C가 붙어. 적분상수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상수가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편의상 fx라고 적고 뒤에 C가 붙어.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한번 해보자. fx를 적분을 해. 자, 얘를 먼저 적분한다고. fx를 적분해. 그러면 얘가 되긴 하겠지. 하지만 뒤에 상수가 붙어서 뭐 되게 찜찜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된 애를 다시 미분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그치? 그냥 얘는 스몰 fx가 되지만 상수를 미분해서 사라져서 얘가 되지.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 친구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고 얘는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 어차피 역연산을 2번 때려. 근데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생겨. 하지만 마지막에 미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안 생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고 들어갈 거예요. fx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얘를 미분 때려. 미분은 얘를 x로 미분해요를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야. 그런데 얘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앞으로 내린 거야. 그러면은 fx를 x로 미분해요를 이렇게 써.
dfx, dfx, dx 이렇게. 얘를 미분한 걸 다시 적분을 해. x로. 그러면 얘는 그냥 fx가 나올까? fx에 상수가 붙을까? 상수가 붙지. 그러니까 연산을 뭐부터 한 거냐면 얘를 먼저 했잖아. 얘를 미분했어. 미분한 다음에 얘를 다시 적분한 거야. 그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상수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하면 fx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적분을 때렸으니까 부득이하게 상수가 붙는 거야.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면 이렇게 돼. 하지만 fx를 적분해. 그 상태에서 얘를 x로 미분해버려. 그러면 fx가 돼. 첫 번째 이 두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책에서 나온 그 설명을 여러분들은 해석을 잘 못할 수 있어. 그 해석은 미분을 먼저 했냐 적분을 먼저 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먼저 한 거에 따라서 적분이 나중이면 적분상수가 붙는다 라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부정적분이라는 건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야. 방법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그걸로 판단을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는다. 그러면 부정적분이 아닌 정적분은 뭘까? 적분상수 C가 붙을 것 같아? 안 붙을 것 같아? 안 붙어. 그거는 정확한 적분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적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 부정적분은 변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구간이라는 게 없어. 적분이라는 거는 흔히 원래 적분의 시작은 넓이 구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시작돼요. 함수가 요래 있어요. 요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뭐니? 이게 적분의 시작이야.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사각형을 쪼개버려. 이렇게. 사각형을 쪼개서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그래서 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한 게 적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과정이 달라지면서 이런 종류의 정적분의 설명은 사라져 있어. 근데 보통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설명하는 방법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함수가 fx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해. 이게 정적분이야. 근데 우리는 구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의 역연산으로 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구간이 없습니다. 그걸 부정적분이라고 한다고. 그 둘을 유관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에 구간이 있는 애가 정적분, 없으면 부정적분. 근데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는 부정적분을 하면 상수가 붙는다. 요거 하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미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누구를 적분해서 누가 되는지 그거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하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 자, 얘를 적분하면 얘래요. 그거를 만족하는 A를 구해야 하거든. 여기 적분상수, 얘는 적분상수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를 적분해서 얘야. 이 식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 것 같아? 그렇지. 우리 적분법 안 배웠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양변을 미분해. 등식일 때는 양변을 미분해도 돼.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 도 똑같다는 얘기지. 양변을 미분해버리자고. 그러면 왼쪽을 미분하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아까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대로 나왔네. 우변을 미분하면 3b x제곱 그 다음 2c x 더하기 6가 되네요. 비교만 하면 된다. 인테리어는 집에서 하는 거고요. 인테그럴 있어서 한번 적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분 된 함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니까 기억 좀 잘 해놔요. 자, 개념 체크 2번 볼게요. 얘도 같은 패턴이에요. 패턴이 똑같아요. 여기를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래요. 같은 패턴이에요. 등식이니까 좌변을 미분하고 우변을 미분하세요. 좌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fx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는 거야. 우변을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죠. 얘를 인수분해하면요. x-1에 3x-1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요게 fx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뭐 설명하고 자시고가 없죠? 그래서 그냥 다음 유형도 넘어가 버릴게요. 자, 필수예제 3번에서 나오는 다항함수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지. 그럼 좌변이 어떻게 나올까? 그렇지. 그냥 xfx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변은 그냥 5x 제곱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양변을 미분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벌써 미분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x로 나누면 된다. 생각보다 적분의 연산은 쉬운 연산이라. 자, 근데 얘는 좀 어려워.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어.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적분 상수가 붙어요. 이렇게. 거기에 적분 상수 C가 붙죠. 이렇게 나온다 그냥. 그럼 이 C 구해야 되지.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서 항상 그래서 C를 구하기 위해 힌트를 주어줘. 부정적분 문제는. F0이 1이다. 얘가 Fx인 거야. 그럼 F0이 1이니까 얘가 1이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알겠지? 자, 다음.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아,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얘네 둘을 미분 때린 게 3이고 얘네 둘을 미분 때린 게 4x 빼기 4래. 그럴 때 내가 이걸 구해야 되거든?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 있을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적분을 한번 해볼까? 적분법을 안 배워서 적분을 할 수 있겠나? 아직 설명 안 해줬죠? 자, 내가 얘를 적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얘를 적분하면 안 되고 여기도 적분해야 돼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fx 더하기 gx야. 생각 한번 해보자. 아, 좀 어렵겠다. 나와요. 아직 계산 안 해서 그래요. 야, 우변 보자. 아, 왼쪽은 안 나오지. 왜요? 2분의 적분. 아, 아니, 여기서 나와, 여기서. 둘이 똑같잖아. 둘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똑같지. 그러니까 얘가 얘다잖아. 여기서 상수 하나만 적으면 어차피 그게 똑같은 거잖아. 여기만 적을 거야. 야, 누구를 미분하면 3이 될까? 어떤 식을 미분하면 3x. 3x지. 그래서 여기 3x가 나와. 적분상수 C. 이게 적분법이야. 좀 이따 공식 설명해 줄게. 왜냐면 사실 여기도 양변을 적분해서 적분상수가 나온다는데 어차피 적분상수 누군지 모르지. 그럼 양쪽에 적는 거랑 한쪽에 적는 거 어차피 똑같지. 똑같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모 더하기 C1은 세모 더하기 C2래. 근데 C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거 하나 그냥 이항해주면 그냥 네모는 세모 더하기 C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잖아. 모르니까. 그냥 상수라는 거니까. 모르는데 있을 법해서 적어놓은 거잖아. 자,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되거든요. 우변도 한번 보자. 미분한 걸 적분해. 그러면은 fx 빼기 gx만 나오고 여기 좀 중요하다. 4x 빼기 4. 누구를 미분하면 4x 빼기 4가 되냐면 내가 할게. 2x 제곱 플러스인가? 플러스 4x. 얘를 미분하면 그게 돼. 그럼 여기도 적분함수가 붙고 적분함수가 붙는다고 하죠. 이렇게. C1, C2 이렇게. 그럼 적분함수 한번 구해보자. F0, G0 나왔지? 그럼 여기다 X의 모든 0을 집어넣어. 그러면 F0 더하기 G0은 마1이죠. 그럼 마1 나오려면 얘는? 얘가 마1이네. 그렇게 적분함수 결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다 X랑 G에다 0을 대입해. 그럼 왼쪽은 0이죠. 왼쪽은 마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 나오면 여기 3.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fx, gx를 연산해서 그걸 다시 구하면 된다고. 조금 지저분하죠. fx는 구하는 방법은 둘 더해버리면 되지. gx는 빼기 해도 되고 나오는 fx를 알고 있으니까 뭐 어쩌지 해도 되고. 이런 식이라서 사실 새로 뭐 배우고 자 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다음 단원에 나온 이 연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연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연산법은 딱 한 개예요. 딱 한 개. 방법이 하나라고. 자, x의 n제곱을 적분하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n 더하기 1분의 1, 지수 더하기 1분의 1이야. 하고 x의 n 더하기 1로 바뀜. n 적분함수 c. 요게 우리가 배우려는 공식이야. x n제곱을 적분하면 n 더하기 1분의 1 그러니까 x의
x에 n 더하기 1 이렇게 적분된다고. 자,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죠. 어떻게 증명할 것 같아? 야면 미분하면 돼. 얘를 미분 한번 해봐. 그러니까 n 더하기 1분의 1, x n 더하기 1을 미분해봐. 그치? 그래야 x의 n제곱 되잖아. 자, 지수를 앞에 곱하니까 지수 약분되죠. 그리고 차수 하나 낮으니까 x n제곱 된다고. 얘를 미분하면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미분은 그러니까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적분법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지를 고민하는 거잖아.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 방법. 그 되는 식이라고. 양변을 미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다항식에서 적분법은 xn제곱을 적분하면 n 더하기 1분의 1 x n 더하기 1 이렇게 적분된다고. 모르겠니? 아니 지금 문자로 하니까 좀 헷갈리는 건데 뭐랄까 3분의 1 x의 세제곱 있어. 얘 미분해봐. x 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 적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여기는 2인데 여기 3 됐지? 그러면 지수는 1 더해서 역수를 곱해줘. 그 다음에 지수 하나 올리자고. 그게 적분법이야. 다항함수의 적분법.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적분해야 돼. 애들아 어려워. 많이 헷갈릴 거야 처음에 배울 때. 그래서 적분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분을 하자라는 거고요. 딱 하나 정도만 공식이 더 있어서 그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책 제일 뒤에 나왔는데 합성함수의 적분이야. 얘를 적분해 주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분하는 과정은 마찬가지야. 내가 얘를 그냥 네모로 볼게. 그러니까 네모의 n제곱을 적분하는 거랑 n 더하기 1분의 1에 네모가 되는 여기에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맞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딱 끝내면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를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얘 미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뭔가 검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 지수가 앞으로 나오지. 그래서 약분돼서 얘 사라지겠지. 그리고 ax 뿔 b분의 n제곱 되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속미분도 해줘야 되잖아. 겉미분, 속미분. 그렇지? 속미분을 하면 a 하나가 나오지. 그치? 앞에 게 뭐예요? 거시의 이게 밖에 있다고 겉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뭐냐면 얘를 미분한 거야. 얘를 미분하면 속미분에서 a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미분을 하면 a가 생기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적분해 줄 때는 일반적으로 적분을 해주긴 해줘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요 안에 든 친구 있지. 얘도 적분을 해줘야 돼. 그거를 그냥 흔히 속적분이라고 얘기할게. 겉적분, 속적분. 겉을 적분하고 속을 적분해주는 게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있는 개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 이게 합성함수를 적분하는 법이야. 이게 있어야 얘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겉을 적분 한번 해줘. 속적분의 개념은 뭐냐면 안에 있는 이 친구에서 x의 개수.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수를 역수로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차수는 1차일 때만 사용을 하자. 2차가 넘어가면 그런 거는 일반적인 적분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과정은 어디서 배우냐면 미적분 단원에서 부분적분이라는 것과 시환적분이라는 거 배워. 그거는 미적분 단원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적분을 할 때는 그냥 1차식의 n제곱이 있는 거를 그냥 합성함수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1차식의 n제곱을 적분할 때는 겉적분 해주고 속적분은 이 안을 미분해서 나오는 걸 역수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라고.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는 모든 적분법의 끝이에요. 나머지는 얘만 응용하면 돼. 그래서 적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쉬울 거야. 실제로 그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건 굉장히 어려워. 생각을 해봐.
미분을 한 걸 다시 역으로 연산하는 건데 얼마나 복잡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봐봐. 만약에 fx, gx, hx가 있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얘 미분은 어떻게 되냐? 그치. 첫 번째 미분 둘 곱. 두 번째 미분 둘 곱. 기억나지? 세 번째 미분 둘 곱. 이런 식이야. 첫 번째 미분, 두 번째 미분, 세 번째 미분이야. 글씨 못 알아봐도 돼. 대충 적었으니까. 첫 번째 미분, 나머지 곱. 두 번째 미분, 둘 곱. 세 번째 미분, 둘 곱. 이게 공식이라고. 그럼 생각해봐.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지. 근데 이 꼴이 아니면. 지금은 예쁘게 정리가 됐으니까 적분할 수 있다고 예상이라도 할 수 있잖아. 이런 꼴이 아니야. 어떻게 적분해? 못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고. 그러니 지금 하는 적분법은 굉장히 쉽다. 방법은 두 개밖에 없잖아. 다항함수 적분, 고작해 합성함수래. 합성함수도 아니지. 1차식의 n제곱인데. 그 두 적분하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적분법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그 적분이라는 건 사실 합이에요. 합, 썸.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왜 성립할까? 이렇게 묶는 거를 뭐라고 하니? 분배법칙이라 그래. 이게 왜 성립할까? 한 번도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이 A라는 거는 뭐냐면 A랑 A야. 이 B라는 거는 B랑 B야. 그래서 내가 A랑 A랑 B랑 B를 더했어. 근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 그 A,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하나씩 묶음을 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를 한 개, 두 개니까 이에 A 더하기 B라고 쓰는 개념이잖아. 그치? 합이라는 거는 어차피 더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큰 상관없는 거 알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우는 시그마도 마찬가지고 인테그럴도 마찬가지고 합이에요. 그 시그마 연산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 얘를 연산하는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를 계산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인테그럴을 계산할 때 fx 더하기 gx 더하기 한 걸 인테그럴 하잖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fx랑 gx를 더한 걸 합하는 거지. 그러면 그 개념은 fx끼리만 합 때리고 gx끼리만 합 때려서 따로따로 더하는 이 더하기 개념이라고.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뭐냐? 이렇게 둘로 쪼개 있으면 나눠 써도 돼요. 변수가 같을 때. 나눠 적은 건 한 번에 적어도 돼요. 이게 우리가 배울 인테그럴의 성질입니다.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인테그럴 fx 빼기 gx 전체 dx는요. 인테그럴 fx dx 빼기 인테그럴 gx dx예요. 써도 된다. 더하기 하는데 뭐 큰 상관 없잖아. 거기에 하나 더 인테그럴 임의의 상수 곱하기 fx dx 에서 상수는 앞으로 빼도 됨. 이렇게 연산하니까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배울 인테그럴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알면 됐음. 곱하기는 안 돼요. 안 돼요. 곱하기는 안 돼. 곱하기는 왜 안 될까? 자, 인테그럴 fx, gx, dx 좋은 질문했다. 빼먹을 뻔했는데 얘는 인테그럴 fx 곱하기 인테그럴 gx랑 같을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아니야. 이게 왜 다르냐면 내가 얘를 x제곱으로 할게. 내가 얘를 0으로 할게. 그러면 내가 얘가 x제곱이지. 얘가 0이지. 같네 이거는. 다시. 얘를 x로 하고 얘를 x분의 1로 할게. 얘를 x로 하고 얘 x분의 1로 할게.
그러면 여기는 둘이 곱해서 그 나오는 수가 1dx거든? 근데 여기는 fx를 이걸 네가 안 배웠구나. 아무튼 둘이 달라. 이 둘은 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곱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싹 더하고 나서 곱하는 거랑 곱하기 전에 약분되는 건 다르다고. 좋은 거 또 올랐다. 마일. 마일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곱하는 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달라. 나누기 똑같아요. 좋은 얘가 떠오르지 않네. 그래서 더하기랑 빼기랑 몇 배 할 때만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주의 해가지고 보통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근본이다 연산법이기 때문에 연산을 열심히 해 봅시다. 그래서 인테그럴이 왜 쉽냐면 다항함수를 연산하는 것밖에 없어. 분수 나오지 그 분수는 절대 적분 못해요. 루트 나오지 그 루트는 절대 적분 못해. 근데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하는 거는 자연수일 때만 써. 물론 그 루트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적분해도 답은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안 할 거야. 우리가 정의된 건 n은 자연수일 때만 쓰거든. 자, 이거 적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꼭 하는 말이 그거야. 선생님 x랑 t가 있는데 이거는 x로 적분해야 돼요? t로 적분해요? xt 둘 다 적분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봐. 이때는 어떤 걸로 적분할까? 그렇지. 적분 변수를 꼭 확인을 하세요. 그럼 얘를 x로 적분하면 돼. 자, 원래 적분은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럴 x제곱 빼기 인테그럴 tx 빼기 인테그럴 t제곱 이거야. 근데 그걸 그냥 한 번에 한번 해보자. 자,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다항함수네. 지수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은 뭐냐? t는 문자나 숫자 격이야. 그래서 인테그럴 밖으로 나와. 그럼 인테그럴 그냥 x dx만 하면 된다고. 이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몇 x제곱? 2분의 1 x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상수지? 상수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그냥 x가 나오니까 t제곱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 t제곱에 1dx인 격이잖아. 2를 적분하면 그냥 x로 보면 된다고. 그래서 n 적분함수 c까지. 알겠지? 한 번 더 정리해 줄까?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t의 x제곱 플러스 t제곱의 x 적분상수 c 세제곱 이렇게 정리되니까 하나씩 적분하면 된다. 알겠죠? 자, 얘네 적분해달래. 근데 어차피 적분 두 번 하느니 얘네도 문자도 똑같고 적분상수도 똑같죠? 이럴 땐 한 번에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더해버리자고. 이렇게. 적분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건 어떻게 될까? 지수 더하기 1이라고. 지수 더하기 1분의 1이면 어차피 3 약분되지. x 세제곱만 나와요. 그럼 여기 x 제곱이고 마 x n 적분함수 c가 된다고. 자, 보세요. 지수의 1 더해 3이지. 3분의 1인데 앞에 3 있잖아. 하고 x 세제곱 된다고. 미치겠네. 지수에다가 1 더해서 역수를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 x에다가 지수 하나 올린다고. 근데 3이랑 3분의 1이 약분해서 이게 된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야 얘가 미분해서 제가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있는 부정적분. 문제가 생겼네. 분수야. 분수 적분하는 방법을 배웠나요? 아니요. 안 배웠죠. 분수 적분 못해요. 미적분 단원 들어가기 전까지. 망했어. 이건 못해. 근데 문제로 나왔지. 어떻게 할까? 나눠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수를 무조건 없앤 다음에 적분해야 돼요. 인테그럴. 얘 공식 기억나죠? y뿔 1, y제곱 마 y뿔 1이죠. 그러면 약분돼서 y제곱 마 y뿔 1dy. 얘는 y로 적분하네.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더하기 yn 적분상수 c 이렇게 된다고. 2를 적분하면 y. 알겠지? 1은 그냥 숫자는 외워버려. 숫자는 적분하면 그냥 y.
이렇게 외우면 돼. 사실은 개념이 이거예요. x의 0제곱이잖아. 얘를 적분해. 지수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1분의 1의 지수의 1차. 그 개념이라고. 근데 우리 이거 안 배워서 루트 x 얘 적분하는 것도 사실 그 개념이야. 얘가 x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러면 지수 더하기 2를 역수로 곱해. 3분의 2야, 3분의 2. 3분의 2 하고 x의 2분의 3이지. 이렇게 바뀌어. 그런데 이거는 미적분 다음에서 배워. 우리 교육과정에는 지수가 자연수인 것만 쓰거든.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또 망했네요. 분수가 2개네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망했어요? 그렇죠. 한 번에 표현하면 되죠. x제곱 막 9다. 그러면 이거 합차해서 약분되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적분은 참 쉽다. 자, 7번. 아, 이것도 되게 어렵겠다. 이것도 되게 어렵겠다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만한 게 얘네들은 사실 한 번에 적분하는 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적분하는 것보다 최대한 한 번에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한 번에 나타내는 게 우리한테 좀 이득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식을 보면 인테그럴 x 세제곱 마일이죠. 얘는 뭐 나중에 적분하면 되고 문제가 얘야. 얘는 이 상태로 적분하면 안 됩니다. 얘를 전개한 다음에 써야 돼.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공식이 없어. 둘이 곱해진 걸 적분하는 거잖아. 이렇게 곱을 적분하는 방법은 없어. 우리가 배운 거에서. 우리가 적분하는 거는 그냥 다항함수를 적분하는 개념밖에 없다고. 그럼 얘를 연산하려면 얘를 전개해서 간단히 써야 해요. 9x제곱 마 6x 뿔 1이죠. 전개하면 그건 x까지 곱하면 인테그럴 9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x죠. 얘는 합쳐봤자 의미 없겠다. 합쳐서 계산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 한 번 하고 싶으면 그냥 합쳐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하세요. 이거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 두 번째 거 보자. 역시 분수는 연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한 번에. 얘는 뭔가 있겠다. 자, 이거 약분하면 여기 x 마일만 나오지. 이거 약분하면 여기 x 뿌릴만 나와.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인테그럴 2x dx 하면 되지. 그러면 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한 상태로 더할 때 더하고 뺄 때 빼고 연산하면 된다고. 왜 2x dx인지 알죠? 뒤에 상수 사라지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기본 연산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내용인데, 자, 도함수가 있을 때 원래함수 구하래. 아, 망했네. 어떻게 하면 될까? 도함수를 알고 있을 때 원래함수 어떻게 구하니? 미분이 도함수고 미분 되함수를 어떻게 구할까?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적분 공식이 아니라 그냥 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테그럴 f'x를 x로 적분하면 그냥 fx가 뜨는 거야. 근데 그냥 fx로 끝나는 게 아니긴 하지. 적분함수 c가 붙긴 해. 그러면 내가 미분함수를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적분 때리면 된다고. 적분 때리면 상수 붙고 이 상수까지 구하면 되는 거야. 기억 좀 잘해놔. 이제 우리는 도함수 알고 있으면 원래 함수도 구할 수 있다고. 적분을 배웠으니까.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들의 센스를 보자.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제일 구하래. 아, 이걸 어떻게 구하지? fx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미분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되게 뭔가 복잡하고 애매한 문제는 싹 다 미분하세요. 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같기 때문에 미분 한번 해볼게. 프라임이야. 그러면 좌변 미분하면 뭐니? 그치? 스몰 fx. 얘 미분해야 되지. 얘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 fx
더하기 앞에 거 곱, 뒤에 거 미분 f 프라임 x가 돼. 알겠지? 자, 얘 미분하면 6x 제곱이지. 얘 미분하면 2x지. 이렇게 되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fx가 소거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를 이항하면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2x임을 구할 수 있으니 f 프라임 x는 3x 마이죠. 6x 마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였지. fx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얘를 다시 적분하면 돼. 인테그럴 dx. 그럼 여기 양변을 dx. 그 왼쪽은 사실 니네가 이걸 fx 더하기 c로 하잖아. 그럼 이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적분한다를 그냥 얘를 적분한다로 보라고. 그리고 적분해서 나온 걸 fx로 보고. fx는 얘 적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야. 얘는 적분상수 c 붙고 f0이 1이니까 1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알겠지? 자, 포인트는 모르면 무조건 미분해. 그러면 어떻게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식이 미분 적분 식이, 그러니까 적분된 식, 미분된 식이 섞여 있을 때는 도함수와 원리함수가 섞여 있을 때는 그냥 미분 때립시다. 미분 때리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는 내용은 거의 다 했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연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f'x가 나왔어요. f'x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함수가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 함수에서 나는 그냥 f'를 구해야 돼. f'를 구한다는 거는 원래 있던 fx를 구하면 되죠. fx 어떻게 구할까? 적분하면 돼. 함수가 나눠져 있어도 어차피 난 넓이 구하기를 할 거야. 그럼 적분하면 돼. 왼쪽 적분하면 2x 제곱이죠. x가 1보다 클 땐 2x 제곱이래요. 적분하면 x 세제곱이죠. x가 1보다 작을 때 x 세제곱이래요. 아, 잘못했다. 근데 적분상수 c를 안 붙였구나. 잘못했어. 적분상수를 붙여야 돼. 그리고 부정적분이니까. 그렇지? 그럴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fx 구했어. fx를 구한 상태에서 난 지금 뭘 구할 거냐면 c1, c2 두 개 구해야 돼. 과연 어떻게 구할까? 구할 수 있구나. f2는 5지. f2는 위에다 들어가야 돼? 아래 들어가야 돼? 위에 들어가야지. f2는 5야. 그러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아, 진짜? 2는 4, 6, 마1인데? 아, 8인, 마3 아니냐? 마3이야, 마3. 근데 C1은 구했네. C2 어떻게 구할까? 한 번에. 어떻게? C1은 구했어? C2 어떻게 구할까? 이게 문제라고요. 문제를 꼼꼼히 안 읽는 것들.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인 함수. 그렇지. 연속 함수가 돼야 돼. 여기 1 넣은 거랑 여기 1 넣은 거이 같아야 돼. 1 넣으면 마1이니까 1 넣으면 그렇죠. 그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문제만 좀 꼼꼼히 읽으면 되겠네요. 아, 진짜 할 게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 야,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fx를 구하래. 접선의 기울기는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를 그러니까 그게 아니. 접선의 기울기는 f'x죠. 접선의 기울기가 저거다. f'x가 저거다라는 뜻이지? 그럼 저 적분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미분 적분이 섞였어. 자, 이거 구하세요. 문제 어려울 것 같잖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얘만 해석하면 돼. 그렇지, 미분계수야. 자, 그치, h가 0으로 가면 f2 빼기 f2지. 그러니까 이게 f2로 다가가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뺀 게 같냐? 다르지. 그러면 얘 갖게 되려면 2h가 돼야 되지. 그러면은 얘를 달면 얘가 2를 곱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뭐 구하냐면 2 f 프라임 2 구하는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괄호 친 게 f 프라임 2야. 미분 계수며 한 점을 2로 다가가니까. h가 제로로 가잖아. 이게 아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선 이렇게 있어. 얘가 2라는 숫자야. 그리고 여기가 h거든. 여기도 h야. 그러니까
2보다 큰 이 h가 0으로 간다는 건 얘가 2로 다가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h를 뺐지. 여기가 0으로 간다는 건 얘가 이쪽으로 다가가는 개념이잖아. f2 빼기 f2라는 건 2로 다가간다의 개념이라 2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뜻과 구조만 맞으면 돼. 근데 여기서 여기를 뺀 게 2h로 구조가 맞죠. 그러면 얘는 미분 계수인데 앞에 2가 있네. 2f' 2 구하면 돼. 어떻게?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되지. 알겠지?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미분계수의 정의를 보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다음은 우리가 극대극소에서 배운 내용이네요. 도함수가 얘일 때 fx의 극값이 얘면 fx는 뭐 어찌 좀 구하세요 문제야.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게 fx야. 그럼 얘는 도함수가 2차니까 원래 함수는 3차지. 그러면 3차는 최고차 계수가 플러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처음에 오는 프라임이 0인 값이 극대고 두 번째 오는 프라임이 0인 값이 극소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누구랑 누구야? 마 1과 3이죠. 그러면 극대가 되는 거는 x가 마 1일 때고 극소가 되는 건 x가 3일 때란 뜻이잖아요. 이해되니? 그러면 극대값이 9라는 건 원래 함수에 마1 집어넣으면 9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f 마1은 9다. 힌트가 나왔고 우리는 극소값을 구하지. 극소값은 x가 3일 때지. f3 구하는 게 극소값이라고. 알겠니? 바뀌었니? 아, 이게 마3이랑 뿔1이구나. 마3이랑 뿔1이에요. 여기가 마3이고요. 뿔 1이에요. 그래서 마3일 때가 극대, 뿔 1일 때가 극소니 극대는 f 마3을 9라. 극대값 9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게 극소값이니까 f1 구하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돼. 근데 이렇게 구하려고 해도 주인공이 되는 fx를 모르는 fx 어떻게 구할까? 적분하면 돼. 적분하면 적분상수 생기거든? 플러스 x제곱 마 3x 뿔시죠. 적분상수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극대값을 준 거야. 그거 이용해서 구하면 돼. 물론 극대극소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라스트 유형.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미분계수 형태, 미분계수 배울 때 이거 어차피 적분해서 또 나와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x 이거일 때 f2 구하는 문제거든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하라고. 첫 번째 숫자, 두 번째는 식이야. 이거는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숫자를 구하는 거는 그냥 x랑 y에 모두 0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 마이너스 2예요. f0 하나 사라졌네. f0은 얼마일까? 2죠. 이걸 먼저 구하고 시작해야 돼. 두 번째, 식을 구하는 단원에서는 뭘 하냐? 자, 그 등호와 가까운 것을 이항하면 돼. 거의 문제가 다 이래. 등호랑 가까운 걸 먼저 이항하라고. 여기서 등호랑 누가 가깝냐? fx가 가깝지. fx를 이항하라고. 이 말이야. 그냥 fx를 이항하라는데 fx가 아닐 수 있으니까 등호 바로 옆에 있는 걸 이항하라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fx는 fy지. 근데 이건 f0이랑 같지. 센스 있게 마이너스 f0 플러스 xy 이렇게 바꾸라고. 이게 됐니? 그 상태에서 난 억지로 미분계수 만들 거야. 얼마로 나눌까? y로 나눠야 돼. 그래 봐. 여기서 여기 뺀 게 이거잖아. 여기만 나누면 안 되지. 여기로 나누지. 여기서 뺀 게 이거지. 이 y로 나누지. y 날라가지. 이게 정리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리미트 y를 0으로 보내버려. 사실은 저번에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를 h로 만들어요 라고 대입해요라고 했거든. 의미 없어. 어차피 한 변수니까. y를 제로로 보내. 여기도 어차피 y가 없지? 제로로 보낼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정리하자. 이게 뭐냐?
리미터 y가 0으로 갈 때 예. f 프라임 x지. y가 0으로 가면 fx 빼기 fx잖아. x로 가는 거는 f 프라임 x야. 얘는 뭐냐? 그렇지. 여기는 그냥 일단 왼쪽 x가 나왔지. f 프라임 0이지. f 프라임 0 얼마래? 1이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 구했지? 그 상태에서 fx 구하면 돼. fx 한번 구해보자. fx는 저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x 더하기 적분상수 c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적분상수 c만 구하면 되거든. c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아까 f0은 2라는 걸 구했잖아. x에 0 집어넣어서 2 되는 거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실상 몇 개 없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부정적분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곧바로 정적분 들어가는데 정적분을 사실 증명해주기가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교육과정이 달라지면서.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은 똑같습니다. 적분하는 방법 잘 연습해 오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